됐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11번 노트 실시간 녹화입니다. 네, 웃지 마세요. 소리 들어간다고 좀 중계도 안 됐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끄럽다 김동엽. 자, 11번 노트부터는 전기 파트인데요. 첫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가 과학 공부 해보니까 제일 싫은 파트가 두 파트거든. 첫 번째가 전기 파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물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외울 게 많더라고. 그래서 아마 2학년 중에 좀 고비가 온다면 이 파트가 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재미없는 과목이지만 최대한 제가 쉽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한 3살, 4살로 보이는데요. 얘가 지금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한 번씩 경험해봤을 거예요. 미끄럼틀 쭉 타고 오면은 바람 때문에 머리가 날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미끄럼틀하고 엉덩이 사이에 이제 마찰이 발생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머리카락이 뜬 거예요, 지금. 아, 저거 머리카락이었구나. 머리카락입니다. 이게 그러시니까. 그럼 이쑤시개입니까?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마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찰은 반드시 전기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이 마찰 전기란 마찰 때문에 발생한 전기입니다. 일단 접촉을 해야 돼요. 혼자 막 허공에 대고 한덕해가지고 마찰이 생긴 게 아니고 뭔가 접촉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마찰 전기는요, 일반 전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개념이. 일반 전기는 220V 딱 꽂으면 전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정전기는 뭐냐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문고리 같은 거, 철로 된 거 만졌을 때 따갑잖아, 한 번씩. 근데 그 느낌이 계속 가지 않잖아요, 그죠? 정전기는 딱 한순간에만 존재하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마찰 전기는 지속적으로 흐르는 전기와는 다르게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그래가지고 정전기, 머물 정자, 버스 정류장 할 때 정자, 아시겠죠? 정전기라고 불러줍니다. 마찰 전기 이꼴 정전기. 자, 관련 사례들은 뭐 별거 없고요. 여학생들 한 번씩 겨울 때 이제 치마하고 이렇게 다리 스타킹 부딪히면 마찰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다음에 정전기 원리입니다. 우리 이제 원자 구조 배웠거든요. 그걸 배운 상태에서 예를 보면 좀 쉬워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빛은 양성자 5개, 전자 5개, 쌤입니다. 그럼 얘는 이온일까요? 전자일까요? 원자일까요? 5대5 개수 같은데? 얘는 원자입니다. 얘도 3대3 원자거든요. 중성을 띠는 녀석끼리 마찰을 일으킵니다. 막 삐다 보니까 갑자기 이 안에서요 뭔가 변화가 발생해요. 뭐냐면 전자가요 하나가 이동합니다. 접촉해가지고 얼떨결에 하나가 넘어가거든요. 그 결과 여기 전자가 하나 더 만들어졌고요. 머리카락은 전자가 한 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균형이 깨졌어요. 깨졌고 얘는 아까 그 원자 아니었나? 그럼 얘는 이제 전자 한 개 먹었으니까 뭐가 돼요? 이온이 되죠. 어떤 이온입니까? 양성자보다 6개 전자가 더 많은데?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이고 자동적으로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됐지? 멀쩡했던 중성 원자가 갑자기 마찰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전하가 발생했네. 없던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전기를 안 띠는 그 원자들이요 서로 마찰하면요 물체 사이에 뭔가 시프트합니다. 뭔가가. 그 정체는 누굽니까? 전자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요 전자의 이동 경로가 어딘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머리카락.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빛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됐나? 자, 머리카락에서 전자가 시프트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플러스고요. 플라스틱이 마이너스를 띈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지금 비벼가지고 전자가 이동했거든요. 이 현상을 조금 유식하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이 현상을 가지고 물체가 처음 보는 단어에 대전되었다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대전. 대전의 뜻 정확하게 옆에 나와 있습니다.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이라고. 되지? 앞으로 이제 서술형 평가 하실 때요 대전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싶거든.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은 양전하로 옛날 같았으면은 머리카락은 양전하로 되었다라고 했을 건데 이제는 대전 단어 배웠으니까 집어넣읍시다. 양전하로 대전되었다. 이제 유식하게. 그 뒤에다가
그렇다면 플라스틱은 무엇으로 됐는지 한번 문장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플라스틱은 전하로 대전되었다. 만약에 서술형 평가에 요 그림 갖다 주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을 양전화, 음전화, 대전 이 세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한번 문장을 적어보려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밑에 요 한 문장을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지? 대전을 이럴 때 쓰는 거야. 자, 다음에 양전화 또는 음전화로 대전된 그 물체가 있을 거 아니가. 플라스틱 마이너스 띄는 물체가 됐고요. 머리카락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 이름을 뭐라고 하냐? 대전체라고 불러줍니다. 대전체. 자, 순식간에 대전 나왔고요. 대전체가 나왔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대전과 관련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대전열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선배들이 가장 헷갈려있던 부분 중 한 개인데요. 이건 실험을 통해서 밝힌 바야. 뭐냐면 요 중에요. 두 개를 뽑아요. 뭐 예를 들면 고무하고 플라스틱을 갖고 온 다음에 비벼봅니다. 마찰시키면요. 신기하게도 순간적으로 고무가 플러스를 띄고요.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를 띱니다. 신기하게도. 다음에 이번에 나무하고 고무를 이렇게 비벼봤거든요. 아까 전에 고무는 얘를 대상으로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얘를 딱 갖다 비벼보니까 이번에 고무가 마이너스야. 얘가 플러스고. 그러니까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털가죽하고 유리를 이렇게 비벼봤습니다. 이렇게. 털가죽이 플러스를 갖고 와요. 마이너스고요. 근데 약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세기를 비교해보면요. 이게 서열이 1하고 2이다 보니까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이 안 나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은 털가죽이랑 플라스틱하고 비벼봅니다. 완전 극과 극인데 비비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완전 극강 플러스야. 완전 극강 마이너스고. 세기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현상을 통해 가지고 정리한 게 여러분 요겁니다. 대전열. 누가 더 플러스 강하고 누가 더 마이너스가 강한지. 그렇지? 그래서 대전열은 어떤 물체를 마찰할 때요. 정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나뉘는 게 대전열입니다. 자, 왼쪽은 결국 플러스 대빵이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대빵입니다. 그러면 대전열이 전자 잃기 쉬운 순서니까 첫 번째 질문. 이 줄에서요. 이 목록 중에서 전자를 가장 읽기 쉬운 물체가 누군지 맞춰보라 이거지. 이 두 편만 보고. 누굴까요? 털가죽입니다. 그렇지. 털가죽. 플라스틱. 그 가끔씩 왜 악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구끼리 악수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탁 켜는 거. 이게 뭐냐면요. 누군가는 스웨터라든지 털가죽 많이 입다 보니까 몸이 지금 누군가 반응하면 바로 정전기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 겨울 때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뭐 이론 끝났고요. 다음 전기력 가보겠습니다. 전기력. 전기력의 의미. 대전된 물체라고 합니다. 물체면 물체지 대전이 붙었어. 그럼 이 물체가 어떤 상태라는 뜻일까? 전기가 통하는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물체 또는 전기를 띠는 물체에다가 이렇게 한번 갖다 놨거든요. 인력과 청력을 저번에 배웠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얘를 봅니다. 누가 누군지 대충 맞출 수 있거든요.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하지만 A하고 B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 사이에는 어떤 힘일까요? 인력과 청력 중에서 인력입니다. 잡아당겨요. 제가 예를 들면 A에다가 플러스라고 이렇게 붙여볼게요. B 맞춰보십시오. 뭔지. 마이너스입니다. 오케이. C는 마이너스입니다. 밀어내죠.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은. E도 플러스가 될 겁니다. 됐나? 척, 인, 척. 됐죠? 자, 다음에 전기력. 잡아당기거나 미는 힘을 크게 키우고 싶어요. 크게 키우고 싶을 때 쓰는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면 여러분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평소 전기력보다 훨씬 세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요, 지금 나트륨 1인분하고 염화 이온 1인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1인분, 1인분. 요거하고 마그네슘 2인분하고 산소 2인분하고 합친 거하고 누가 파워가 더 세냐 이거지. 1인분짜리일까, 2인분짜리일까? 서로 잡아당기는 거. 2인분짜리. 2인분짜리. 그래서 자, 전기력 커지게 하려면요. 두 대전체의 전하량이 플러스 2, 플러스 3 점점 증가하면 증가해서 세지는 거거든. 얘가 커야 합니다.
요런 의미가 되겠죠. 3인분짜리가 더 세다 하는 거. 다음에 A하고 B하고 사이 거리가 1인 게 있고요. A하고 B 사이 거리가 2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어떻게 될까요?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 세지겠죠. 쉽게 말하면 거리 가깝게 해놓고 조금 인분수 2인분, 3인분만 늘리면 파워가 세지는 거야. 됐고,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유식하게 공식화를 시켜볼게요. 한글로 하면 굉장히 길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공식화 시키면 되게 짧게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F입니다. 힘입니다. 힘, 포스. 전기력이고요. 이 힘을 키우게 하려면 저 두 가지를 먼저 시키면 되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옮겨볼게요. 참고로 전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뭐 영어 필요 없고 알파벳으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게 전하거든요. Q, 양이온 Q 하나. 얘는 양이온이고요. 얘는 음이온입니다. 1인분보다 2인분, 3인분짜리가 훨씬 더 이 Q 값이 크거든요. 나 요거 커지면 전기력 커집니다. 다음에 거리에 가는 건데요. 거리는 가까워야 세지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영어로 R이거든요. 디스턴스 해가지고 R인데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거리가 멀면 전기력은 작아지고요. 전하량이 크면 세지고요. 요 관계거든요. 수학적으로 표현해보자면은 위에 거는 비례하고 밑에 거는 반비례 나가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중3 되거나 고등학교 가시면 이 공식은 계속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한번 좀 보시고. 자, 다음에 물론 그 고등학교 가시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적었는데요, 고등학교는 사실은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정리하십니까? 고등학교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영상에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야 돼. 사실은 얘거든요. 얘인데 요 K가 하나 붙었거든요. 요 값은 어떤 물체마다 고유의 값이 있어요.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 값입니다. 자, 다음에 드디어 이 파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전기 유도. 얘가요,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거든요. 무념무상입니다. 근데 친구 중에 조금 생각이 똑바른 친구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친구한테 절친이 접근해가지고 야 공부하자, 운동하자 계속 옆에 접촉합니다. 친구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가 움직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정전기 유도. 자, 그러면 과학 버전. 얘 금속인데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습니다. 9대 9, 10대 10 이런 식으로 중성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플러스로 대전 녀석이 등장합니다. 접촉을 안 해요. 접촉 안 하고 그냥 근처에 있기만 하거든요. 근데 얘가 안에서 엄청난 내부 갈등이 나요, 여러분들. 그 내용입니다. 자, 정전기 유도.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접촉 아니야, 가까이 할 때야. 대전체와 가까운 쪽, 이쪽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갈등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먼 쪽에도 갈등이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금속에 플러스를 가까이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금속 안에 아마 여러분 원자핵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원자핵은 플러스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이온 그 머리 깎을 때요, 전자만 깎였지 혹시 안에 그 양성자가 깎인 적 봤나 혹시? 중심에 있는 거. 내가 막 개수 바꾸더나 그거.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중심에 있는 원자기요, 무게가 원자 전체의 99.9%예요, 여러분들. 완전 무겁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변수가 발생해도 양성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플러스는 고정으로 여러분 간주하시면 됩니다. 대신 전자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 전자가요, 평소에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플러스가 등장하잖아. 그러면 지금 9대 9 이렇게 개수를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플러스가 등장해 버린 거야. 얘 전자들 가만히 있겠냐 이거지. 가만히 있을까? 플러스가 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얘는 일제히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구경 갑니다, 여러분들. 누가 왔나 싶어가지고. 실제로 가요, 이렇게 전자들이. 자, 그러면 여기 전자가 뭐였다? 혹시 양성자는 뒤로 밀려나나? 네. 밀려날까? 네. 플러스 움직일까? 플러스는 죄송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요 근처에 놀던 전자들이 다 일로 가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이냐? 전자가 없어 보여. 플러스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여기가 강제로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 전자가 싹 몰리제. 이미 이 플러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전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로 뭉쳐져 있습니다. 친구 하나 덕분에 결국 완전 바뀐 거지. 이쪽이 전자가 많은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친구 때문에 왼쪽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됩니다, 여러분들. 멀쩡했던 녀석이 친구 하나로 인생에 박혀가는 그 순간이거든요. 됐나? 자, 왼쪽의 내부 갈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오른쪽. 아까 친구 다 놀러 갔잖아, 마이너스들이. 그래서 얘들은 남는 애들 플러스밖에 없어요. 양성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코레이션. 그렇다면 전제 이동 방향. 아까 설명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까요, 지금? 왼쪽. 그렇지. 왼쪽. 자, 우리 친구 하나로 지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결국은 이거는 무슨 원리 때문에 그러냐면요. 얘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 대전차 때문에 얘가 전자를 끌고 갔잖아, 지금. 그래서 대전체하고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지. 정전기 유도 제가 첫 번째 사례 설명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반대예요, 반대. 플러스 대전차 말고 이제는 마이너스가 올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눈치가 빠르면 풀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시간 2분 줄게. 오늘은 기분이 좋아 랄랄랄랄라 저 하늘 높이 날개를 펴고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랄랄랄랄라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옷들이 너무 예뻐요 일단 답 확인했죠? 확인했고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유형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와 같은 그림이 있다. 금속이다. 플러스 전체 가까이 되었다. 이쪽 전화에 대해서 설명하라. 왼쪽 오른쪽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전자 이동 방향 한번 설명해봐라. 그리고 이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는지 설명해보라고. 종합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유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자, 여기까지 하면 11번 노트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다음 시간은 12번 노트인데요. 뒷장 잠깐 넘겨봐. 오늘 안 할 거야, 이거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정전기 유도 끝판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 집중적으로 할 거거든요. 할 거니까 그거 노트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됐나? 자,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친구하죠.